지금 이제 감독 코치들이 속속 선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어제의 뉴스는 두산이 김원영 감독을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독으로 김원영 감독을 내정을 했는데요. 곧 그 취임식을 갖는다고 하고요. 그동안 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이제 면접을 받고 그중에 이제 최종으로 2분이 마지막 면접까지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성환 대행 그리고 김원영 감독이 SSG 감독이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김원영 감독에게 감독을 맡기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처음에 2+1 계약, 2년에 1년 플러스 계약에 20억의 계약, 그러니까 연봉과 계약금을 줄 예정인데 초보 감독보다는 우승 감독을 선택했다. 이런 그 기사가 났네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그 경험 그리고 또 KBO 최초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그렇죠. 예, 달성한 또 김원영 감독이고 또 저도 이제 김원영 감독과 2017년에 그때는 이제 1군 투수 코치로 이제 롯데에 계셨었는데 맞아요. 그때 저도 이제 함께한 시간을 좀 같이 보냈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보면 외모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그렇죠. 예, 느낌을 많이 보이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으시고 강단이 있으신 본인만의 야구 철학이 좀 확고하신 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아서 너무 들떠 있었고 신났었는데 정말 그 김원영 감독의 어떤 그런 철학을 한번 느끼고 난 이후 좀 정신이 좀 번쩍 들었던 예,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외유 내강형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그래서 그래요. 어린 어린 왕자라. 왕자. 근데 사실은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그 본인의 그 성격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또 팀을 그 휘어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고 이미 이제 SSG 시절에도 그런 부분이 잘 들어맞으면서 우승 그 와이어 투 와이어 말씀하셨던 대로 우승을 경험해 본 감독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그 성과도 이미 내서 두산이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초보 감독들을 많이 선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을 선택을 했네요. 아무래도 초보 감독들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가까운 이제 그쵸. 성적들이 나오다 보니 이제 두산 입장에서는 좀 쇄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 두산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성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 우승을 노리기 위해 영입한 것 같습니다. 그 우승을 위해서 영입을 했는데 두산이 항상 이제 새로운 감독을 모실 때마다 김태형 감독 왔을 때는 장원준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이제 떠나고 그 이승엽 감독이 왔을 때는 양의지라는 선물을 줬거든요. 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선물을 김원영 감독에게 안길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댓글창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저도 기사에서 봤을 때는 투수 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다면 뭐 영입할 수 있는 카드를 쭉 한번 살펴본 이후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내부에 있는 뭐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좀 아쉬웠던 선수들을 좀 한번 쭉 훑어보자면 저는 이병헌 선수와 최지강 선수 그러니까 이제 불펜에서 좀 더 확실한 그렇죠. 그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두 선수들을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해서 가을 캠프부터 어떻게 저는 좀 조련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투수는 내부에서 충분히 좀 해결될 만한 걸 올해 이제 막판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리고 올해 FA 풀 자체가 투수보다는 타자가 좀 더 풀이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투수는 좀 내부에서 육성을 하고 물론 이제 인터뷰는 투수를 좀 영입을 원한다고 하셨지만 뭐 내부 어쨌든 FA 이영하 선수랑 최원준 선수부터 일단 안 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외부에 좀 눈을 돌려서 타자 중에 좀 밸류가 높은 선수를 사오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두산에서도 물론 이제 SK에서 투수 코치를 했었고 롯데 있을 때도 이제 수석 겸 투수 코치를 해서 일단 뭐 두산에서 20년, 19년, 20년 이제 코치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뭐 웬만한 선수들은 다 김원영 감독과 접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네. 부분도 굉장히 큰 강점이죠. 뭐 경험을 해봤던 선수들이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이 선수들에게도 많은 얘기를 해줄 것이고 또 김원영 감독이 저는
가을 캠프부터 뭔가 확실한 색깔을 선수들에게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예, 그만큼 훈련량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신 걸로 봤어요. 그리고 수비는 저는 뭐 훈련량이 많으면 당연히 피곤하겠지만 수비는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또 확실한 어떤 필승조 그리고 좀 따라갈 수 있는 추격조 그리고 또 확실한 선발진을 좀 잘 투수 쪽에는 아무래도 좀 구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양의지 선수랑은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네. 떠나고 오고 딱 떠나고 그 그랬군요. 양의지 선수가 NC 이적하셨을 때 투수 코치로 왔고 오. 그다음에 양의지 선수가 돌아오실 때는 이제 돌아올 때. 네, 돌아올 때는 SSG 감독을 하고 계셨죠. 네. 네. 제가 이제 그 뭐 선수들 혹은 감독들마다 이제 프로필을 쭉 정리해 뒀는데 22년, 23년 SSG 감독할 때의 그 스텝들이 있네요. 수석 코치, 또 타격 코치, 벤치 코치들이 있는데 조금 같이 이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뭐 아마 누구라고 많은, 말씀 안 드렸어요?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시지 네. 않을까요? 그만큼 또 김원영 감독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코치진이 분명히 몇 분 정도 있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과도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네. 지금도 코치진 좀 이동이 좀 네. 벌써 기사화, 시작됐어요. 기사화하고 되고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두산에는 또 어떤 코치들 많이 갈지도 그렇죠.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 이야기를 막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성환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조성환 대행은 일단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고 두산은 감독 대신에 코치는 아닌 것 같고 프론트 쪽을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조성환 감독님은 뭐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일단 짐을 빼러 가겠다. 그리고 그 직책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네. 그렇다면 프론트라면 지금 아직 두산은 그런 그게 없는데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의 팀의 단장 밑에 부단장 격의 이런 그 직책이 있는데 두산은 그 직책을 아직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을 만약에 수락을 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현장에 대한 마음이 좀 더 크시다면 또 사실 뭐 다른 팀에서도 충분히 좀 콜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롯데의 또 어, 피가 흐르는 또 그럼요. 예. 주장 아닙니까? 네. 주장 출신. 또 조캡틴이라는 네. 그런 또 네임을 좀 많이 팬분들이 좀 기억을 많이 하시죠. 네. 예. 이분도 이제 이재곤 위원 유니버스에 들어가 계신 분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렇죠. 주장을 맡으셔서 무서웠죠. 뭐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되게 부드러워 보이시지만 정말 카리스마 있으신 뭐 그런 분이셨고 근데 이제 또 가장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또 현장이냐 아니면 조금 더 프론트 쪽에서 뭔가 좀 더 다른 분야를 좀 더 넓히실 건가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현역 시절에 선수 때도 봤고 코치 때도 여러 팀에서 이제 봤고 뭐 해설할 때도 봤습니다만 잘할 겁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감독 대행이었기 때문에 또 저는 뭐 두산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한 거 보면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키워내는데 어느 정도의 역량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좋은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게 김원영 감독까지 두산이 선임을 하면서 저희가 시즌 내내 얘기했던 5자리 그 중에 지금 딱 한 자리가 남아 있어요. 뭐 마지막 한 자리도 있는데 뭐 영경혁 감독은 거의 재계약을 확정적인 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매우 네.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 자리만 딱 마지막 남거든요. 한 분이 이제 오늘 누굽니까? 경기를 치르는 삼성 라이온즈 박지만 감독이죠. 네. 한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홍원기 감독은 이제 사퇴를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세혁 감독님도 사퇴를 네. 하셨고, 그다음에 이승용 감독은 재계약을 재계약을 했고, 했고, 네. 박진만 감독, 영역 감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대로 보면 사실 재계약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감독님이긴 하지만 이게 삼성이 작년에 한국 시리즈 갔던 팀이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팀 같으면 빨리 발표를 해줬을 텐데 이 팀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뭐 시즌 막판 잘해서 지금 어찌됐건 계속해서 잘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기대감이 어찌 보면 뭐 한국 시리즈부터라고 본다면 진짜 오늘 내일 경기 그러니까 3차전 4차전 경기에 어떤 성적을 내냐에 따라 박진만 감독의 것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포스트 시즌 이렇게 점점 하면서 처음 와일드카드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좀 애매하게 봤거든요. 네. 재계약에서.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저는 청신호인 것 같아요. 네, 좀 맑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와일드카드 때만 해도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 그렇죠. 아니야? 업셋될 뻔했으니까.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SSG전도 네. 이 다른 분들의 예상과 달리 잘해서 3대1로 이기고 올라왔고 지금 플레이오프도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밝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3차전, 4차전 잡으면 무조건 재계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남은 경기를 어떻게 또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재계약의 가능성도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저도 좀 더 좋은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